오전 9시 반 한의원으로 출근한다. 2023년 10월 개원했고 1년 10개월이 지났다. 여기가 내가 일하는 한의원이다.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은 의사였다. 고등학교 때 드라마 허준과 대장금을 보면서 한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개인의 개별 특성에 집중하고 그 차이에 따라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 재밌어 보였다. 부천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다. 전교 3등으로 입학했다. 2학년 때는 내내 전교 1등이었다. 3년간 1, 2, 3등을 하며 고등학교 생활을 마쳤다. 2006년 첫 수능 시험을 치렀다. 너무 떨렸다. 반드시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압박감을 크게 느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게임 효과음 소리였다. 이어웜 증상으로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맴도는 증상이 나를 괴롭혔다. 정신력이 강하지 못했던 나는 그런 상황에 단련돼 있지 않아서 힘들었다. 수능을 망쳤다. 한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재수를 선택했다. 2007년 재수하고 공부량은 늘었는데 더 떨렸다. 불안이 커질수록 상상의 소리가 귀에서 더 크게 맴돌았다. 소리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신경 쓰이고 커졌다. 국어는 긴 지문을 한 번에 읽어야 하는데 머릿속에서 소리가 울리니까 집중할 수가 없었다. 2007년 수능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다. 조용하고 경쟁심 없는 학생이었다. 한의대는 정말 가고 싶었다. 내 몸과 마음의 힘이 내가 추구하는 걸 버텨주지 못했다. 남에게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말하면 핑계처럼 들릴 것 같았다. 평생 안고 가야 할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중요한 시험에서는 내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좀 치료하시면서 어떠세요? 아직 비슷하세요? 네. 무릎 안쪽에도. 어깨는 괜찮으세요? 네. 여기 피 빼는 방도. 2007년 상명대학교에 입학했다. 2년 후 입대했다. 공군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했다. 군대에서는 중요한 시험도 없었고 공부도 덜 하게 됐다. 귀에서 나던 소리가 조금씩 작아졌다. 거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몸도 강해지고 유약했던 성격도 조금씩 단단해져 갔다. 귀에서 소리는 들렸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다. 제대 후 3월에 복학했다. 5월에 친구가 다시 공부해서 한의대를 가자고 했다. 친구의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불씨에 불을 붙였다. 군대에서도 제대하면 과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의대를 가고 싶다는 마음에 수능 공부의 끈을 완전히 놓고 있지 않았다. 26살에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2학기는 휴학하고 올인했다. 지금 생각하면 전혀 많은 나이가 아닌데 당시에는 엄청 늦었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다. 2012년 26살에 세 번째 수능 시험을 치렀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전보다 덜 떨려서 그런지 소리가 많이 크지 않았다. 이 정도만 컨트롤 된다면 못 봐도 내 실력이라고 생각했다. 시험장을 나오면서 홀가분했다. 처음으로 내 실력대로 나의 모습으로 시험을 치른 기분이었다. 원하는 성적이 나왔다. 한의대를 지원했다. 한방 다이어트는 좀 최대한 안전하게 좀 가는 게 강력하진 않지만 좀 안전하게 가는 게 좋으니까 지금 뭐 지방만 딱 빠지고 골격근 그대로고 뭐 흐름이 되게 좋거든요. 아플 때 바로바로 오시면은 더 금방 괜찮아지니까 내두지 마시고. 자전거는 괜찮아요. 근데 하고 나서 너무 아프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관절에 특별히 무리 안 가는 운동이니까. 2013년 합격자 발표가 났다. 결과를 봤는데 합격이었다.
말도 못할 정도로 기뻤다. 방에서 혼자 문 닫고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귀에서 나던 소리가 한 번에 사라졌다.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소리가 아예 안 들렸다. 무슨 방법을 써도 사라지지 않던 소리였다. 치료가 되기는 할까라고 늘 생각했는데 마음의 병이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나아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건 현상이었다. 그 근원에는 한의대를 가고 싶다는 깊은 열망이 있었다. 그 장벽이 높아서 압박감을 느꼈고 몸과 정신이 약해서 그걸 버티지 못했던 거다.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벽이 더 크게만 보여 역설적으로 그 생각에 사로잡혀 더 힘들었다.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온전한 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다. 2013년 27살에 동신대학교 한의학과에 입학했다.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10명 정도 계셨다. 오비그룹의 막내였다. 적응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하고 금토 일요일은 6명 학생들의 과외 수업을 진행했다. 한의대 6년간 과외는 쉬지 않았다. 공부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집안에 보탬을 줄 수 있었다. 예과 2년은 수석으로 다녔다. 본과 4년은 수석까지 할 성적은 나오지 않았다. 2019년 1월 32살에 국가고시를 봤다. 시험장에서 귀에 소리가 나는 증상은 없었다. 결과가 나왔을 때 합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의사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 앞으로는 좋은 한의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큰 책임감을 느꼈다. 한의대를 졸업하기 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 지원했다. 음식이 건강에 관련이 깊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본래부터 식품영양학에 관심이 있었다. 한의학과 식품영양학이 결합하면 나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32살에 다시 3학년 학부생으로 캠퍼스를 밟았다. 선물과도 같았다. 한의대 시절에는 시험과 압박감 때문에 잃어버린 학창시절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늦은 나이에 다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한의사 면허가 있어서 불안감도 위축감도 없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취업을 고려해야 하는데 진로가 정해져 있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한의사 관점에서 식품영양학의 어떤 부분을 접목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공부했다. 수업이 없는 날은 한의원에서 대진원장으로 일했다. 30대 중반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한의학과 식품학이 결합된 나만의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공부하고 싶었다. 학자가 되겠다는 생각보다 배움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고 싶었다. 경희대 대학원에 입학했다. 소화기학을 공부했다. 대진원장으로 일하면서 석사과정 2년을 마쳤다. 세 번째 한의원에서 대진원장으로 일할 때 내 스타일이 만들어졌다. 나를 찾는 환자들이 늘었다. 내가 일하는 날에만 오시는 환자들이 계셨다. 개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또 치료하시다가 그 네. 다리로 당기는 증상 내려가면은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 침 아파요, 여기는. 네. 여기 하나만 더. 여기도 아파요. 또 자꾸 나시면은 그 한방 피부 연고 있거든요. 그거 제가 드릴 테니까 어떤 거? 그 바르는 거. 한방 제제로 그 나온 연고 있어요. 23년 10월 고향인 부천에서 개원했다. 영끌로 한의원을 차렸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 대단한 의술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별다른 경쟁 우위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력뿐이었다. 열심히 하고 친절하고 오래 하고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365일 한의원으로 진료를 시작했다. 개원한 날 2명의 환자가 오셨다. 누구라도 오시는 게 신기했다. 퇴근길에 내일은 더 많이 오고 조금씩 커져가는 한의원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졌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평균 2명, 많이 온 날은 5명까지 오셨다.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영끌로 한의원을 차려서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없었다. 한 달 지나면 간호사 월급도 드려야 하고 대금도 나갈 게 많았다. 원장실에 앉아 있는데 식은땀이 나고 침이 바짝바짝 말랐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근처 노인정 찾아갔다. 개업 선물로 떡을 돌렸다. 그날 떡 잘 먹겠다고 하시면서 4명의 환자분이 오셨다. 그 다음날 40명이 오셨다.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급하게 진료하지 않았다. 한 분 한 분에게 만족감을 드리려고 노력했다. 오셨던 환자들이 가족을 데리고 오셨다. 입소문이 나면서 천천히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개원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났다. 근육과 관절이 아프신 분들, 족저근막염, 신경통 환자분들이 많이 오신다. 침, 뜸, 부항으로 치료하고 있다. 초음파 기기도 드렸다. 초음파 진료를 하면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초음파 치료로 진료 수가 지원을 받지는 못한다. 염증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아이들 성장판이 다쳤는지 등 환자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사용하고 있다. 한의원에서 한약을 직접 다리고 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한약을 많이 써보고 싶어서 한의원 내에 탕전실을 마련했다. 환자분들은 한의원에 오시면 전체적인 몸의 증상이 개선되길 원하신다. 환자들과 소통하며 개인의 특성에 맞게 처방하고 있다. 탕전실이 옆에 있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외부에 맡기는 것보다 금전적 부분도 아낄 수 있다. 꿈이었던 한의사가 되고 나서 너무 행복하다. 어제도 행복했고 오늘도 행복하다. 환자들과 얘기하는 게 좋고 저번보다 안 아프다고 하시면 좋고 다이어트 환자들이 살 빠졌다고 얘기하면 너무 좋다. 모든 질병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한의대에 가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커서 귀에서 소리가 들린 것처럼 질병은 현상이고 각 환자와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원인을 발견해 결과를 맞히는 일이 한의학의 매력인 것 같다. 한의원에 질병으로 오셨지만 치료하다 보면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걸로 기결이 된다. 내가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면 몇 마디만 해도 태도나 마음이 전달된다. 증상을 개선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기에 치료받는 동안 만족스러운 경험과 진심이 담긴 대화를 하면서 환자들의 마음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 박사과정도 마쳐서 정제된 경험은 어느 정도 있지만 임상 경험은 여전히 부족하기에 학회도 나가고 스터디를 하면서 계속 공부할 계획이다. 오늘도 많은 한의원 중에 나를 찾아주신 환자분들께 감사하다. 우리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내 편처럼 느껴지고 더 잘 해드리고 싶다. 환자들이 말 걸기 편하고 아픈 데가 있으면 다 말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 문턱이 높지 않은 한의사가 되고 싶다.